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조선 후기 자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실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지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지리지 편찬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죠. 덕분에 다양한 주제의 지리지가 저술되었습니다. 이는 지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점차 다양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역 간 교류와 상업 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저작이 신경준의 도로고입니다. 도로고는 1770년 영조 46년에 신경준이 조선 후기 전국 교통 및 시장 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도로를 주제로 한 지리서입니다. 영조대에 저술되었지만 정조대에도 국가기관에서 베껴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다니는 길인 어로와 서울부터 전국에 이르는 6대로 8도 각 읍에서 4개에 이르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연로, 국경 지역의 도로들도 열거했죠. 그 밖에 대, 중, 소의 영로와 파발로들 뿐만 아니라 해로, 외국과의 해로, 조석, 전국 장시의 게시일 등 시장까지 망라했습니다. 신경준이 도로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경준은 도로의 공익적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로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도로구를 저술하였죠.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요성이 가장 먼저 커지는 분야가 도로임을 파악했습니다. 정밀한 이론 추구를 위해 노력했기에 도로의 거리를 리 단위로 나타낸 리정에서도 정확한 측정을 추구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치정의 기본으로 치도, 즉 도로를 내세웠습니다. 도로고의 의의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전의 전통적인 지리지의 서술 방식과 역사 지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문지리적 전문 저술로 평가됩니다. 둘째, 도로고의 6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파악은 이후 보기 편하게 간추린 편람식의 간략한 도리표 작성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각종 도로망과 영로, 파발로, 모발로, 연해로, 해로 등 특정 단위별로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망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넷째, 정확한 거리조사의 강조 등 현실의 유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서 전국의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후 이를 도표의 형식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도리표입니다. 책의 표제는 대부분 도리표라 되어 있고 책 안의 제목은 거경정리표라 표기되어 있죠. 도리표는 내용으로 볼 때 동국문헌 비고의 여지고 중 도리 항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편찬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지고의 도리 항목 내용은 신경준이 저술한 도로구를 기본으로 삼았죠. 그러나 그가 직접 도리표를 저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호의 대종지지 책 목록에 정리표는 이곤수가 편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사본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들입니다. 이곤수가 최초로 도리표를 편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수정 보완이 되어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도로구는 유통경제, 시장경제, 화폐경제가 활성화되고 육로와 수로 등 도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상을 가장 잘 정리하고 반영한 책입니다. 18세기 후반 이후 제작된 도로표, 정리표,
도리표 등의 책자들이 도로구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준의 사연고는 압록강, 두만강과 팔도 해연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으로의 해로, 조석 간만 등 바다를 낀 연안 지역을 정리한 책입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루어졌기에 사연이라 했죠. 이 책 사연고는 자원이나 도로의 측면에서 바다와 해안, 크고 작은 섬들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율성, 바닷가에 닿는 지역에 대한 국가, 민간의 관심 증대, 바다가 지니는 국방상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한 데서 출발한 글입니다. 이 점에서 신경준의 사회와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저술로 평가됩니다. 사연고는 압록강, 두만강에 이어 팔도 연해로, 중국 상통해로, 일본 상통해로, 수종, 해도, 조석, 북극 출지 상도수, 남극 노인성기, 지형방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수로와 연안 항로 및 주요 포구, 중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해로 등과 더불어 항해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강희제 제위 동안에 서양인이 측정한 우리나라의 북극 고도가 38도라는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준 자신이 제주에 있을 때 직접 나침반을 사용하여 남극 노인성을 측정했던 사례도 수록했습니다. 사연고 편찬의 지지학사적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 연해 지역에 대한 최초의 전문 저술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바다로부터의 침입이나 피해를 미리 막아 지키는 해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바다와 해안이 지니는 경제성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경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조선 후기 국토의 산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지지가 편찬되었습니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죠. 특히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비롯한 대축척 지도의 제작은 조선의 산천 인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이나 하천만을 다룬 전문적인 지리서가 편찬되었는데요. 산을 대상으로 한 산경표와 강을 대상으로 한 대동수경이 대표적입니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우리나라 12산과 12강을 주축으로 각 산맥의 지맥과 강의 수맥을 정리하여 산과 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국토의 뼈대와 핏줄에 해당하는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지리서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산수고의 서문에서 젖을 동기와 산수 분합의 원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이다. 산수는 12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누어 8로가 된다. 8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소슴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그는 산수를 12개 체제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우주관, 즉 1년은 12달,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천도 일반 자연 법칙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으며 산수의 흩어짐과 합함, 우뚝 솟아 있음과 아래로 흘러내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소우주로 이해하여 완결적인 존재로 파악하려는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수고는 1권 산경, 2권 산위, 3권 산위, 4권 수경, 5권 수위, 6권 수위의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경으로 각 지역별 산천의 상세하고 개별적인 내용은 위로 엮었죠. 이렇게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환경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단위 지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산천 인식 체계는 전통적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체계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